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턴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거는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지금 이 덕산 테코피아가 17,000원 부근 위치하면서 3.3%의 양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저점 대비해서 약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저가에 대한 매수세가 붙고 있는 거고 어떠한 뭐 호재가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한 자리를 두고 보자면은 일단 가장 먼저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 반등 나왔던 자리고, 두 번째는 21,000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5,000원 딱 이렇게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중간중간 박스를 좀 만들어 놨을 때 이 안에서 놀고 있는 부분에서 뭐 단타를 치면서 노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약간 테크닉적인 면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A라는 높이가 있죠. 이 주가에 대한 상승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똑같이 A라는 거를 고대위로 갖다 붙이면은 그 다음 목표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를 똑같이 요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 일단 이 A라는 섹터 안에서, 이 A라는 채널 안에서는 1차적으로 21,000원이 고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21,000원을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25,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3만원이라는 거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눈치를 챌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덕산테코피아를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이 구글에다가 2차 전지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도전제라는 겁니다. 요즘 2차 전지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판매는 계속해서 둔화가 되고 있다. 뭐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배터리의 기업,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전망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양극재, 뭐 아니면은 음극재, 그리고 전구체, 이렇게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2차 전지의 핵심 종목들은 24년도부터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23년도부터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흐름 속에서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소재 하나가 바로 도전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도전제와 연결된 기업 중 하나인 대표 대장주 덕산 테코피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2차 전지 종목이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상승 랠리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당시에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뭐 LNF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 구조적인 조정을 받고 있었을 때 이 덕산 테코피아는 저점 대비해서 무려 4배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 하나를 끝까지 따라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제가 영상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매매에 대한 타점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매수에 대해서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굉장히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덕산테코피아가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할 만한 명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EV에 대한 판매량이 둔화가 되고 있을 때에도 덕산테코피아가 올랐던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EV에 대한 판매량을 약간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당장의 EV에 대한 둔화가 나오고 있을 때 얘도 같이 후드려 맞고 있는데, EV가 오른다고 해가지고 덕산테코피아도 같이 똑같은 상승 파동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습니다. 얘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뒤에 따라가는 모습을 늘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저점으로 생각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 나는 원래 매매를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2배에서 3배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덕산테코피아가 우리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위에다가 연락처 띄워놓고서 무조건 문자 보내셔야 매매에 대한 타점 알려드린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들어오실 때부터 매매에 대한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고, 얼마에 매수해서 얼마에 분할 익절 하셔야 되는지 지금 전부 다 짚어드리고 있죠. 영상 시작하자마자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굳이 문자를 보내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시작할 때부터 매매에 대한 타점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그럼 이 덕산테코피아 도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가장 큰 질문부터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전기차 시장은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 배터리의 퀄리티는 왜 이렇게 계속 중요해지고 있냐? 이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수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친환경 강조하면서 지금 뭐 2035에 대한 뭐 규제 이런 것들도 21년도 기준으로 탄소 배출을 약 10%까지는 허용하면서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를 했다. 대신에 이건 21년도 기준 10%입니다. 10%. 뭐 규제에 대한 폐지, 금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전기차 수요는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유행하는 사업군이 아닙니다. 각국의 탄소 규제, 내연기관 퇴출 정책,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EV에 대한 둔화는 전기차가 안 팔리는 시대가 아니라 너무 빠르게 앞서갔던 기대감이 현실 속도로 약간 조정되는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정에 대한 국면에서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대량 생산을 하는 것보다 더 잘 만들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기차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배터리의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아니라 같은 배터리로 더 긴 주행거리, 그리고 더 빠른 충전, 그리고 더 긴 수명, 그리고 가장 중요한 높은 안전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경쟁의 축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배터리에 대한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이 퀄리티를 결정짓는 바로 핵심 숨은 소재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도전제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 도전제는 대체 무엇이고 왜 이 소재가 배터리의 퀄리티와 직결되느냐,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도전제는 말 그대로 전기가 잘 흐르도록 도와주는 재료입니다. 이 배터리 안을 들여다보면 양극재와 그리고 음극재가 있는데, 이 양극재와 음극재 입자들은 미세한 입자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 입자들은 그 자체만으로는 전기를 잘 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내부에는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전도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도전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도전제의 위치가 촘촘할수록 배터리는 더 빠르게 충전되고 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충전 방전을 반복해도 성능에 대한 저하가 확실하게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여긴데, 이 도전제는 배터리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적어요. 제가 알기로 한 1%에서 3%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차지하는 그 원가 대비해서요. 하지만 배터리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원가 비중과 전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게 1%에서 3%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능이 이거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도전제가 조금 비싸도 괜찮아, 잘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능을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 좀 비싸져도 잘 만든다면 기꺼이 채택할 수 있는 소재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 CNT라는 게 있는데, 얘는 탄소 나노튜브라는 도전제입니다.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해도 전도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성능 배터리의 필수적인 요소로 조금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흐름이라는 걸 좀 하나 짚고 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EV가 둔화되면 배터리 소재도 똑같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의 답은 모든 소재가 같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구체처럼 물량에 직접 연동되는 소재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싸잡아서 물량 연동형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보통. 근데 EV 생산이 줄어들게 되면 물량 연동형의 소재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바로바로 받아요. 하지만 도전제는 조금 다릅니다. EV가 좀 덜 팔린다고 하더라도 배터리는 계속해서 고급화됩니다. 고급화될수록 도전제의 중요성은 오히려 커진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최근 시장에 또 다른 변화도 있죠. 바로 LFP 배터리와
ESS 시장의 확대입니다. LFP 배터리는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지만 전도성이 낮다, 에너지 밀도가 낮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오히려 도전제의 사용량과 중요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ESS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ESS는 폭발적인 출력보다는 안전성과 수명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왜? AI는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역시 도전 네트워크의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 도전제는 삼원계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이 하이니켈 양극재, 뭐 NCM이라든지 뭐 아니면 NCA 이런 것들. 그래서 삼원계, 뭐 아니면은 LFP, 아니면 ESS 어느 쪽에서도 빠질 수 없는 범용적이면서 고급화가 가능한 소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이제 덕산테크피아의 이야기로 좀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4년도 에코프로, LNF, 포스코 페트엠을 포함한 모든 2차 전지의 종목들이 전부 다 조정을 받고 있을 때 왜 덕산테크피아만 주가가 상승을 했느냐, 이 이유를 단순하게 운이 좋았다라고 보면은 이 종목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덕산테크피아는요, 시장 내에서 분류가 바뀐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기존 시장은 2차 전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보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EV가 늘면 다 같이 오르고 EV가 빠지면 다 같이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24년도부터 시장은 2차 전지를 이렇게 나누기 시작한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물량에 베팅하는 기업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과 아니면 포지션에 베팅하는 기업이냐. 이 덕산테크피아는 EV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베팅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 배터리 퀄리티 상승이라는 방향성에 베팅된 기업으로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 CNT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는 배터리를 더 많이 만드는 이야기보다 더 잘 만드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EV에 대한 둔화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덕산테크피아는 같은 충격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차세대 병목 소재라는 인식이 부각되면서 24년도에 다시 한번 저점 대비해서 4배나 올라가는 상승 국면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질문은 하나로 압축이 됩니다. 이 도전제를 다루고 있는 덕산테크피아가 다시 저점 대비해서 똑같은 상승 국면을 맞이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는 우리가 막연한 희망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덕산테크피아는요, 생각보다 명확한 반등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CNT 도전제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 되는 흐름입니다. 특정 배터리 유형에서 이 CNT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 출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명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이 안 되는 구조가 더 명확해질수록 이 회사의 포지션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를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고객사 적용 단계의 진전입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뭐 단순한 테스트나 뭐 논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양산 적용, 뭐 물량 확대, 뭐 신규 고객사 확보 같은 구체적인 진전이 확인될 때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뛰어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를 제가 되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세 번째에 대한 항목이 뭐냐면 바닥에 대한 신호입니다, 여러분. 바닥에 대한 신호. 폭발적인 실적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적자에 대한 폭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뭐 매출에 대한 흐름이 안정화가 된다거나 도전제에 대한 비중이 확대가 된다거나 이 정도만 확인돼도 시장은 최악은 끝났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뭐 배터리의 업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환경까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지금 덕산테크피아가 저점 대비해서 물량을 조금 소화하는 시간은 필요할 겁니다. 물론 쌓여있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저점 대비해서 우리가 충분히 50%에서 뭐 100%까지는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7,000원이니까 제가 이제 35,000원 부근을 좀 이제 타겟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구간입니다. 지금 이 매물대,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한 80% 정도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80%에서 한 100% 정도. 그래서 원금 대비 한 2배 정도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최근에 2차 전지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뭐 포드에 대한 계약 해지라든지 뭐 2035 규제 폐기, 뭐 금지,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LNF와 테슬라의 계약 축소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이 단기적으로 겹친 악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 주가가 방어가 되고 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더 빠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더 빠질 데가 없다라고 해서 무조건 오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은 지금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당장의 EV에 대한 판매량이 천정부지로 솟는다고 하더라도 덕산테크피아가 이 흐름을 따라가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엄청난 비중을 갖다 박는다기보다는 그냥 조금씩 담아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전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덕산테크피아도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다루고 있는 소통방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매매에 대한 타점도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고요. 물론 2차 전지가 지금 당장에 우리가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당장 수익을 보고 뭐 익절하고 이런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모아가는 자리를 전부 다 브리핑을 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들도 전부 다 담아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영상 업로드되는 내용들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오른쪽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전송 버튼만 딸깍 누르시면 소통방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2차 전지를 단 한 주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소통방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것도 많이 물어보시고 좋은 내용들도 전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만들어 놓은 단타 검색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매수해서 내일 갖다 파는 하루 단타 검색기인데 수익률이 보통 3%에서 8%쯤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작은 금액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이제 예수금 가지고 하루 단타 검색기 하셔서 3% 정도 수익 나면 내일 모닝커피 한 잔, 그리고 8%쯤 수익 나면 내일 치킨 한 마리, 저녁에 치킨 한 마리 요 정도 딱 즐기실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승률은 92%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률이 뭐 200%, 300%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시외에서 떠버리는 케이스가 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제가 같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기 전에 제가 미리미리 브리핑 드리니까 이것도 전부 다 무료로 오픈해놨습니다. 네, 무료로 오픈해놨고 똑같습니다. 방법은 오른쪽에 링크 누르시고 전송 버튼 딸깍 누르시면 소통방 입장 그리고 이 하루 단타 검색기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덕산테크피아 브리핑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